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2점짜리 문제고요. 우리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림은 수평도로에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버스에 대해 정지한 좌표기에서 자, 지금 문제를 풀 때 보면 이 언어적 그 능력이 좀 필요해요. 봐봐. 뭐라고 했어? 운동하는 버스에 대해 정지한 좌표기라는 했으니까 같이 운동하는 거죠. 같이 운동하는 버스에서, 즉 쉽게 말해 버스 안에서 관측했을 때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위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 같이 운동하는 버스 안에서 A라는 사람이 같이 운동하고 있잖아.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체 이동 방향과 연직선을 이루는 각이 45도이다. 자, 버스에 탄 사람 A의 질량은 M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 A는 지금 버스와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거야. 그러면 아래쪽에 뭐가 적용해져? 중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봤더니 얘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요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스듬히 떨어지는 거잖아. 요쪽으로 받는 힘이 뭐예요, 지금? 바로 관성력이죠.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버스는 지금 뭐 하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디 쪽으로? 요쪽으로. 그쵸? 이쪽으로 가속도, 이쪽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지금 여기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죠? 급정지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쏠리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언어적으로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한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버스에 고정된 좌표기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버스의 운동 방향과 같다. 관성력의 방향은 지금 버스 운동의 방향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 기억은 맞는 말이죠. 이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도로의 정지한 바깥에서 정지한 관측자가 봤을 때는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버스가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지금 급정거하고 있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틀렸죠. 버스에 고정된 좌표계에서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mg이다. 자, 버스에 고정된 좌표계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mg이다. 지금 A에 지금 봐봐.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겠죠? mg만큼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요걸 보면 돼. 요거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물체에 떨어진 각도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45도라는 거야. 요거를 삼각형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충 이렇게 할게. 여기가 이제 이쪽이 관성력이 될 테고 이쪽이 중력이 되잖아. 그렇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다가 치자. 근데 여기가 얼마나? 45도죠? 여기 직각이죠? 45도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하던 얘기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같다는 거죠.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는 거야. 여기서 45도라는 얘기의 의미는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는 얘기죠. 크기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중력이 mg라며. 그러면 관성력도 이쪽으로 얼마큼 작용해야 돼? mg만큼 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얘의 합력은 이렇게 45도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버스에 고정된 좌표기에서 A의 작용하는 관성력 크기는 mg이다.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분석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문제 다 똑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주 비행사들의 훈련을 위해 비행기가 수평면에 대해 일정한 각도로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엔진을 끄고 이렇게 무동력 비행을 하는 거죠. 무동력 비행을 하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이 비행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지금 무슨 운동하는지 아까 전에 포물선 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등속도 운동을 하겠지만 요 아래쪽은 뭐 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포물선 운동하므로 비행기는 일정한 중력을 받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네요. 비행기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요 말 비행기에 정지한 관찰자가 뭐야? 비행기에서 관찰했을 때야. 그쵸? 비행사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자 아래쪽 중력 작용하고 있어. 비행기가 있다 치자. 아래쪽 뭐 있어? 지금 중력 작용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보니까 지금 위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관성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중력과 관성력이 같아서 우리가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나가지 않더라도 무중력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행사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다. 맞는 말이네요. 비행기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이해하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연직 위로 상승하고 있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지한 사람 A가 절 위에 올려놓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나는 엘리베이터의 속력 V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케이. A가 측정한 물체의 무게는 T가 0초일 때, W 제로라고 할 때, 그리고 0에서 UTJ일 때 W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한번.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지금 위로 올라가는 중이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0에서 2t 사이에 봤더니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쪽으로 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질량이 증가한 거죠. 얼마만큼? W 된다는 거죠. 0일 때는 정지 상태니까 그때의 질량이 W 제로죠. 근데 여기 봤더니 기울기도 나와 있네. 기울기를 봤더니 어떻게 돼? 2t 제로분의 v만큼이 기울게 되겠네. 아마 가속도가 되겠죠 이게. 뭐야 가속도 1이라고 할게 그냥. 왜 이걸 구하냐면 요거 있잖아. 가속도 우리 비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질량 증가 뭐 그 양도 우리 비교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t에서 4t는 뭐 하는 거야? 등속이니까 W 제로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봤더니 4t의 제로에서 5t 제로 했더니 다시 가속 있는데 아까 참 선생님 여기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질량 증가 아니죠? 질량은 증가하면 안 되죠. 무게가 증가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는 무게가 감소하죠. 그러면 이 차이만큼 얼마만큼 여기 W에서 W 제로만큼 아까 증가한 거잖아. 얘는 이 증가량이 얘는 감소량이 더 크겠죠. 왜? 가속도가 2배가 되니까. 오케이. 자, 풀어봅시다 한번. 이 W는 W 제로보다 크다 맞고요. 방금 선생님 얘기했었죠. T는 T 제로일 때 요 중간 있죠. 요 중간 T 제로니까. 그쵸? T 제로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를 A가 측정한 값은 W 빼기 W 제로이다.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만큼 우리가 관성력만큼 증가한 거니까. 원래의 물체의 무게에 그쵸? 관성력이 증가한 거잖아. 이 관성력 얼마만큼? 요게 되는 거죠. W 빼기 W 제로만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4t 제로 5 요거죠. 디귿번 엘리베이터의 정지한 좌표기에서 관측한 A의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이 어디죠? 감소해 때문에 위쪽 방향이 되는 거죠. 오케이? 틀렸죠. 근데 나는 이제 봤더니 문제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가속도 크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관성력 크기도 다르거든. 근데 그거 비교할 줄 알았어. 크기 비교하는 건 안 나오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요때랑 요때의 관성력 크기만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크죠? 얘는 대신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 크기는 앞에보다 더 크다. 왜? 가속도가 더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기역, 니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림은 상대선 이론과 좌표계에 대해서 학생 A와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등속 원운동하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야. 김보섭 닮은 것 같은데, 김보섭? 농담이야. 자, 등속 원운동하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야? 맞아요, 틀려요?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은 힘이 강한 거라니까. 방향이 바뀌었잖아. 관성좌표계가 아니라 가속좌표계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거. 관성좌표계와 가속좌표계 차이점. 관성좌표계는 등속, 그렇죠? 정지 또는 등속인데 여기서 말하는 등속은 등속 직선 운동이지. 이 원운동은 가속이야. 오케이. 자, 학생 B. 가속좌표계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적인 힘이 관성력이다. 가속좌표계에서는 관성력 있다고 했었죠? 맞는 말이네, 이건 뭐. 그렇죠? B 맞네요. 자, C.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답은 누구야? B만 맞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 상대성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앞에 우리 물체 운동 문제 풀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 푸니까 이해만 정확히 하고 있다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왜? 계산한 문제가 없거든. 그때도 우리 일반 상승 이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우리 수준이 아니야. 대학교 수준도 아니야. 이 계산하는 문제는 대학원 수준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계산하는 문제 나오지 않고 문제를 풀고 그치?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하는 거야. 알겠죠? 그거 연습하시면 우리 중간고사 때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가속되고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자, 가속되고 있으니까 관성력 작용하겠네요. 자,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관성에 의해서 그 순간의 속도를 유지하지만 우주선이 가속되고 있으므로 우주선 안의 관찰자에게는 물체가 관성력을 받아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될 수 있다. 따라서 바깥을 볼 수 없다면 관찰자는 물체의 운동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무슨 좌표계야 이거? 가속좌표계죠. 가속좌표계 이거. 가속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은 근본적으로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원리? 등가 원리라고 한다. 자, 봅시다. 기역은 관성이다. 띡 가속이죠. 니은은 등가 원리다. 맞습니다. 니은은 특수 상대선이 아니라 일반 상대선. 다 몇 번이죠? 1번. 와우, 너무 쉽다. 6번. 그림 가는 지표면 위에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 A. 나는 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엘리베이터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관측자지.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가 낙하 도중, 되게 무섭다. 낙하 도중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거 나오니까 옛날 유튜브에서 그 기억이 난다? 무슨 기억이냐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뭐 예를 들어 자유낙하하고 있어.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중력을 받고, 그쵸? 여기 관성력을 받잖아. 근데 이 상태로 떨어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점점 가속돼 가지고 어떻게 꽥 하고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실험, 이 가상 실험이었거든. 뭐냐면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 점프를 뛰는 거야. 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점프를 뛰면, 그쵸? 여기서 점프를 뛰면 상승이 될 거니 속도가, 그쵸? 그럼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사람이 안 다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가상 실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만큼 했더니 실제로 가능할까 아닐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될까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확하게 요 떨어진 순간을 포착해서 점프를 뛰어야 되고 불가능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속도를 상쇄하기 위해서 점프를 뛰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 정도 힘을 뛰려면 내가 알기로는 그 높이가 한 뭐 점프를 뛰었을 때 높이가 한 100m 이상 몇십 미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뛰어야 된대. 그게 가능해 우리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에어 조전도 1m 이상 제자리 뛰기에서 뛰기 힘들 거야. 그 정도 약 수십 미터까지 뛰려면 헐크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그것들이 작용하길 빌 수밖에 없겠죠.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사과를 가만히 놓았대요. 나는 무중력 공간에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측자 B가 손으로 잡고 있던 바다를 손바닥 위에 가만히 놓고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근데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창문이 없잖아. 그럼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사실은 뭐 한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둘 다 무중력 상태라는 거죠. 자, 가에서 A가 측정할 때 사과는 지구 중심 방향 등가소 직선 운동을 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지한 상태죠. 그렇죠?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사과가 이제 내 앞에서 그냥 떠 있는 정지 상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나에서 B의 손이 사과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0이죠. 왜?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0이죠. 외부를 볼 수 없다면 A는 자신이 자연력하는지 무중력 공간에 있는지 구별할 수 없죠. 이게 바로 관성력과 중력은 같다는 등가원리죠.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7번 그림 가는 지표면에 정지한 우주선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사람 A가 물체를 가만히 놓는 것을 그렇죠? 떨어지겠죠. 나에서 무중력 공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그렇죠? G라는 가속도로 올라가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이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죠. 얘는 중력이 작용하고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A, B의 질량은 둘 다 M으로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기억. 물체를 놓는 순간부터 물체가 바닥에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A, B가 측정한 값은 가에서가 나에서 짧다? 둘 다 어떻게 되죠? 같아야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둘 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A도 있고 B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같은 중력으로. 중력이나 같은 힘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높이도 같대. 그러면 걸린 시간도 당연히 어떻게 되죠? 같아야죠. 기억이 들렸네요. 외부를 볼 수 없다면 B는 자신이 바닥에 서 있는 것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다. 등가원리. 맞죠?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와 B가 어떻다는 거죠? 서로? 같은 거죠. 같은 거지. 얘 mg 떠받치는도 당연히 mg를 떠받치는 힘이 있는 거죠. 바닥으로 받는 추직항력. 그쵸? 틀렸죠. 그래서 답은 니은번만 맞게 되겠네요.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지금 풀어보니까 너무 평이하죠. 이 정도 문제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림 가와 나는 무중력 공간에서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위 방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이 각각 정지해 있는 관측자 A, B. 아, 이것도 뭐야? 같이 운동하는 거잖아. 그치? 자, 우주선 안에서 플러스 S축 방향으로 빛을 비추었을 때 A는 직진, B는 위로 올라갔대요. 아이, 그러면 이거 뭐예요? A는 직진이니까 등속 운동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뭐 한다는 거야 지금? 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되는 거야?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쪽 바로 가속되는 방향이 뭐야? 이쪽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가속되는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멈추고 있는 거.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속도가 줄어드는 중이야. B는 오케이? 뭐 그림을 그리자면 VT 그래프를 그리자면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자, A는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등가속 직성이 아니라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나에서 우주선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플러스 Y축 방향이다. 맞네요. 나에서 B가 관측한 빛이 휘어지는 것은 B가 관성 좌표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관성 좌표계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잖아. 등속도는 정지잖아.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 A 위치에 있는 별에서 방출된 빛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구에서 별은 B 위치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원래는 A 위치에 있대.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B 위치처럼 보이는데 왜? 이 빛이 휘어져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휘어지는 거죠? 태양의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서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는 거죠. 자,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관성계에서 모든 법칙이 물리라는 건 무슨 이론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원리. 이건 틀린 거죠.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설명할 수 있는 거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해요. 자, 예전에 물리학 말고 물리원일 때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물리원에서 배웠거든. 그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 수능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니은 태양보다 중력이 큰 천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일어나겠죠. 자,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는 뭐였죠? 퀘이샤가 은하단에 의해서 빛이 휘어져 들어와서 여러 개의 K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인슈타인 십자가잖아. 맞죠? 답은 그래서 D급번 맞습니다. 9번은 답에 2번이 되겠네요. 10번. 그림가는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를 나는 방금 얘기했던 건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의 고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운데 은하단이 중력 렌즈 역할을 하고 은하단 뒤쪽에 있는 천체상이 여러 개로 또는 원형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세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죠. 중력 렌즈는 오목 렌즈, 볼록 렌즈죠. 자, 뭐 그래서 우리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력의 렌즈 효과도 뭐 질량이 천체가 있다 진짜 은하단이라 할게. 그래서 이 빛이 있으면 이렇게 꺾여서 오는 거잖아. 볼록 렌즈와 같은 거죠. 오목이 아니라 원래는 선생님이 여기 영상을 찍을 때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 우리 그 접선면에서 빛의 굴절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물리학원 시간에 그거 여기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 그냥 다 지웠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해줄게요. 자, 티귿. 나에서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가 더 커진다면 원형으로 관측되는 상의 반지름은 더 작아질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 렌즈 효과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은 더 커지겠죠.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 지구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은하단이 있다 치자. 그리고 별이 있어 이렇게. 별빛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별빛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죠. 그래서 우리 있는 별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리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요 반지름이 바로 이건데 만약에 이 은하단의 중력이 너무 커졌어. 더 커졌어. 그러면 이 빛이 오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갔던 빛도 이렇게 꺾여서 오겠죠? 왜? 중력 렌즈가 커지니까. 이렇게 갔던 빛이 이렇게 꺾어서 오겠죠? 그럼 이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보이겠죠. 반지름이. 그러니까 이 중력 렌즈 효과가 더 커진다면 관측되는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 게 아니라 크게 커질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기억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그림가는 블랙홀과 블랙홀로부터 각각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점 P점과 Q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블랙홀 근처에 있는 은하의 구성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시간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느리다. 당연히 여러분들 요거 블랙홀과 가까울수록 뭐 하는 거죠? 중력이 커지겠죠. 중력이 커지니까 중력의 시간전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P가 더 느리게 가는다는 거죠. P가 Q보다 느리다고 하는 거죠. 틀렸네요. 오케이? 니은 빛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에 시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블랙홀 주변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빛조차도 이제 빠져나올 수 없고 휘어져서 그 주위를 맴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뭐한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는 빛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휘게 된다라는 얘기죠. 니은은 틀렸네요. 나와 같이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갈 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이 엑스레이를 나오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한다?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답은 그래서 디귿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11번 이렇게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는 태양계 열의 천체에 대한 물리량의 상대값과 각 천체의 탈출 속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 아, 선생님이 그때 잘못 말한 게 있네. 지구는 11점이 맞아. 목성은 60 정도 되는 거 맞아. 태양계는 얼마래요? 600이래요. 와우. 그때 태양계 난 수십 킬로미터 per 세컨드 알았더니 수백이네, 수백. 600km 세컨드 빨라지게 해야지만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 대해 모두 고른 것은, 자, 먼저 우리 탈취 속도 V는 뭐 하는 거죠? 루트 R분의 2gm이죠. 그래서 거리와 질량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거리와 질량과의 관계가 바로 탈취 속도죠. 그래서 거리와 거리와 질량 다 나와 있네. 이거죠, 이거. 그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기억. 평균 밀도가 클수록 탈취 속도가 크다. 자, 지금 이 태양과 목성 같은 경우는 평균 밀도가 우리 지구보다 작아. 탈취 속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평균 밀도가 클수록 탈취 속도가 크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네요. 니은 전체의 탈취 속도는 요게 클수록 크다. 맞네. 요거 R과 M과가 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5.3. 관계도 있겠네요. 니은 맞네요.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천체가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매우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질량이 매우 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요 값이 커야 되죠. 루트 R M 값이 커야 되는 거죠. 이 값이 커야 되는 건데 반지름이 매우 커야 된다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작아지잖아, 속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겠네, 이거는. 그리고 블랙홀이 될 수 없겠죠. 어떤 블랙홀들은 반지름은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블랙홀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질량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요 값이 커서 탈취 속도가 매우 크죠. 그래서 빛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일반 상대성 2점짜리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보너스 문제라 생각하시고 내신에서도 무조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